고혈압, 고지혈증은요, 이게 쌍둥이의 같은 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 다 염증이지 않습니까?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경항강통이라든지 척추, 경항부, 경추에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염증이에요. 잘 썼고 어느 분이 염증약 우리 소염제, 진통제 이런 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염증이라는 글자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염증의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요. 염증은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은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요즘 어디 가나 다 발열 체크하잖아요. 발열, 열이 난단 말이지, 열. 염증, 열이에요. 열은 염증이 있다는 거의 반증이에요. 근데 그 열이 계속 쌓여요. 잘 낫지 않고. 감기로 열이 나거나 코로나19에 걸려서 열이 나면은요, 그건 잠깐이에요. 며칠 안에 끝나요. 죽든가 살든가 며칠 안에 끝나. 많이 걸려 일주일이 안 가요.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19나. 죽든가 살든가 빨리 끝나버려요. 이거 급성병이에요. 급성병. 급성병은 빨리 쇼부가 나요. 둘 중에 하나. 낫든가 악화되든가. 근데 만성염증이 있어요. 만성염증. 열도 안 나면서. 실제로 근데 무릎에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에 열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는. 전신 열이 안 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이거 만성염증이에요. 이게 다 만성염증입니다. 이 고혈압도 염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병이 다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 허리 디스크인데 고혈압인데 왜 같은 병이라고요? 같은 병이에요. 뭐가 같다고요? 병의 원인이 같습니다. 원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축적이 되면서 생긴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느끼고 있는 통증이나 불편감,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병은 뭡니까? 증상입니다. 증상. 현재 증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증상인데 여기 결과입니다. 결과. 자꾸 결과만 치료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병을 못 고치신 거예요. 결과만 치료하려고 해요.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콩팥이 안 좋아. 콩팥에만 관심이 있고요. 내가 간이 안 좋아. 간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심장이 안 좋아. 심장에 스턴트 시술. 심장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관절이 아프다. 요 관절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깨 아프다. 어깨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제 여기 요 근처에 계신 대단한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비서진까지 데리고 왔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여기 어느 분이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가보시라고. 근데 이제 만성 신부전인데 신부전은 자 이런 병들은 불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난치 그러죠. 난치. 어렵다는 거예요.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 다니면서 이거 고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혈압을 병원에 다니면서 고쳤다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고혈압이 얼마나 쉽게 나는 병인지 아세요? 고혈압이 너무 쉽게 낫고 너무 빨리 나아요.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모르고 요거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고친 거예요. 자꾸 요거 증상만 치료하려고 해요. 혈압이 압력이 높은 거, 피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고혈압이.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압력이 높은 건데 그 압력만 낮추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요게 우리의 단순 상식이에요. 자꾸 우리는 단순 상식에 매달려 있어요. 허리 아프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좋겠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겠지. 소염 진통제 먹으면 좋겠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 요법이에요. 그런데요.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때뿐도 아닌 경우도 많고요. 자,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 병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우리는 모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난 내 병의 원인을 알아 이런 분 계세요? 넘어져서 나는 다쳤는데 그때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게 원인이지. 예,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허리 아픈데 여기 30년 됐는데 나는 30년 전에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허리가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의 뇌리에는 충격을 받은 게 원인이야 라고 여기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뇌관입니다. 뇌관. 여러분 폭탄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폭탄. 화약이 있어야 돼요. 폭탄이라고 하니 그게 화약 덩어리예요. 화약을 응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폭탄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터져요. 절대 안 터져요. 100년 가도 건들지 않으면 안 터져요. 그죠? 요 폭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요 폭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요 끝에 여기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 요 뇌관. 요거를 탁 건드려줘요. 점화를 탁 시켜줘야 여기에서 폭발이 빠당 하고 일어나요.
이게 뇌관이 없으면요, 핵무기도 뇌관이 없으면요, 또 폭발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병은요, 증상이 생긴 건 이게 폭발한 겁니다. 폭발. 근데 폭발할 때 뇌관 작용을 했던 게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그때부터 아파. 세상에 넘어진 거나 다친 거는요, 그거는 염좌라 그래요. 염좌. 염좌는요, 이건 단순 상해입니다. 단순 상해. 우리 몸의 세포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요. 손상되거나 기능이 망가지거나 세포가 죽거나 손상된 부분은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고, 다시 재생이 돼요. 재생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병원에서는 그래요.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심장세포, 재생이 안 되는 세포 우리 몸에 4가지가 있어요. 뇌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 다음에 이제 콩팥세포, 신장 사구체세포, 무릎 연골세포. 근데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의대 다닐 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안 돼. 그 뇌경색이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파킨슨,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뇌세포가 손상되잖아요. 치매는 뇌 기억세포가 손상된 거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나 파킨슨 이런 데 이 근육이 떨리고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운동신경,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이 망가졌는데 그건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거 옛날에. 그게 한 30년, 40년 전이에요. 지금요,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 재생이 돼요. 뇌세포 다 재생이 됩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재생이 되니까 쓰고 저는 예, 맞습니다. 중풍이요, 금방 걸렸을 때 반신불수잖아요. 못 움직여요. 근데 나중엔 저절로 다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100%까지 되느냐,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스펙트럼이라는 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연골세포는 한번 다루면 재생이 안 된다 그러던데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요, 걷지 마세요 그래. 병원에서 의사들이 걷지 마세요. 한번 다루면 그거 재생이 안 되니까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거기서부터 10,000가지 병이 생겨요. 더 생긴다고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병이 염증이에요. 제가 지금 염증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왔는데요, 딴 데 아니에요. 이게 다 한 줄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토요일은 5시간을 강의할 때도 있고 7시간 강의할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향하는 바가 하나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한 가지가 뭐냐 도대체가. 그걸 여러분들 오늘 깨닫고 가시면은요, 여러분의 병명이 뭐였든지 다 쉽게 나아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0세부터 80세까지 전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여기 청년들 10대, 20대, 30대는요 자살로 죽는데요. 사망 원인 1위가. 그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갓난아기부터 영유아부터 중년, 노년까지 전부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이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건 언론이 만든 거예요, 언론이. 이런 표를 만들어 갖고 인터넷에 던져요. 그리고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하루에 사망자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사망자가 어제 7명, 8명, 5명, 6명, 10명 미만이에요, 매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한 두 자릿수 10몇 명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와요. 오늘 많이 사망했대. 근데 암이요,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요, 현재입니다, 현재. 360명씩 사망합니다. 360명.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 이 통계는요, 여러분 제가 자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려고,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섭다고 얘기하고 암이 제일 어려운 병, 당뇨병은 불치병, 고혈압은 난치병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억들은 다 허구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잘못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건 뉴스에 나옵니까? 특보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거 왜 안 나옵니까? 보편화됐어요, 보편화. 오래돼가지고 만성화가 됐어. 이 염증도 만성화가 되면 병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그냥 몸에 같이 사는 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만성 염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폭탄이 터졌는데요, 30년 전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때부터 아파. 그러니까 내가 아픈 원인은 교통사고야.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꽈당 해가지고 다쳤어. 근데 그건 염좌란 말이에요. 염좌는요, 일시적으로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여기 찢기잖아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찢기면요. 근육세포가 우선 손상이 돼요. 피부세포가 손상이 되고, 근육세포, 모세혈관, 혈관세포, 신경세포, 뼈 같은 관절 같은 데는 연골세포, 그 다음에 이제 뼈세포, 인대, 텐돈이라고 하는 인대 손상되는데요. 그거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많이 걸려야 한 몇 달이면 다 회복이 돼요. 암 환자는요, 암이라는 병은 수십 년 동안 조금 누적이 되고 수치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야금야금 이만큼 됐어요. 사망자가. 근데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기죠, 지금. 암, 심장, 뇌혈관, 이게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모든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가 우리는 나중에 이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어떤 분이, 이 표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주워온 거예요.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만든 걸 제가 그냥 퍼온 겁니다.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또 오늘 잘 모르겠다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똑같은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들어보신 분들은요. 이게 허구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원인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원인. 뇌관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 폭탄의 본체를 이제 알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버리는 순간요. 누가 치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몸이 저절로 치료를 해요. 자동으로 치료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바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검사하고 맨날 어디에 뭐가 좋으니 그걸 또 사서 먹고 어디에 뭐가 좋다 듣기만 하면 다 사서 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쓰레기를 몸에다 잔뜩 집어넣는데 이걸 저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요. 쓰레기라고. 맨날 저는 이게 회수합니다. 이 회수해가지고 다 버리는데요. 문제는 버리고 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알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이거 염증인데요. 염증. 이 염증을 만드는 주범은요.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식사. 이것만 잘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식탐이 앞서요. 식욕이 너무 이상식욕이 강해요. 저 식사만 잘 조절하고 제가 보세요. 나가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좀 걸으세요. 이게 많이 걸으세요. 인사에. 이거 좀 걸으시고 움직여서 이걸 빼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안 빼줘가지고 쌓인 거예요. 폭탄이 쌓이는 겁니다. 이걸 빼줘야 돼요. 들어오는 거는 줄이고 빠져나가는 건 늘려야 돼요. 빠져나가는 게 뭡니까? 연소예요, 연소. 근육을 움직여서요. 몸 안에 쌓인 독소 노폐물을 빼주셔야 돼요. 너무 안 움직이죠? 여름 다 자동차 타고 오시고 전철 타고 오시고 버스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 거의 없죠. 여기 걸어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웬만한 버스 몇 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몇 킬로 정도는 다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약을 버렸는데 병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약을 그렇게 몇십 년을 먹었는데 전부 결과물에 대한 치료만 했죠. 제가 이거 비유를 합니다. 그 탈레반 때려잡는 거예요. 탈레반. 예? 탈레반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보편적인 사실이죠. 미군이 세계 최강의 미군이 20년을 탈레반과 전쟁을 했어요. 그 탈레반 미군은 최첨단 장비, 최첨단의 군대야. 최강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탈레반은 최약체 군대야. 그 군사력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구식총이나 들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애들. 그 애들하고 싸우면 20년 동안 싸웠는데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두 손 두 발. 그게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 예. 저 사람이 저거 한의사니까 현대의학을 저거 뭘 몰라서 그런다. 제가 원래 외과 의사입니다. 예, 제가 서양의학을, 저도 서양의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서양의학이 과학이야. 왜냐? 혈압약을 탁 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치료는요. 요 치료예요. 혈압약을 탁 쓰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을 탁 쓰니까 혈당이 똑 떨어져요. 진통제를 쓰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소염제를 쓰니까 염증이 일시적으로 탁 멈춰요. 이게 진짜 치료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과학이야.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과학이 평생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치료해도 못 이기더라는 20년 동안 탈레반을 때려잡아도 그 탈레반이 무궁무진 나오더라는 거죠. 못 잡겠다. 그래서 미국이 전략을 바꾼 거 아닙니까? 철수하자. 이제 방법을 바꾸자. 수뇌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병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 원인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도 있고 많은데 8, 90%, 10중 8, 9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매일 3끼씩 먹고 있는 밥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끼 먹어야지. 아침 됐으니까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이 됐으면 또 저녁을 먹는 게 이게 당연지사 아니에요. 우리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의 시대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대, 상상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시대, 우리의 상상 속에나 가능했던 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 그 환경이 바뀌었으면요, 우리 몸은 바뀌었을까요? 우리 몸 안에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만, 우리의 뇌만 현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의 몸은 지금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네. 근데 우리의 먹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기 나이 50, 60 넘으신 분들은, 30, 40대 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50, 60 넘으신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식사가 과잉되면 염증이 생겨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드셔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얼마를 소모하는지 여러분들은 계산해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소모하는지를 모르고 사셔. 내가 소모하는 만큼만 요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우리는 간과를 해.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아이, 병은 암 걸리면 암센터를 가야 돼. 아주 대단한 최첨단 장비 안에 들어가서 MRI도 찍고, 피검사 해가지고 저 공부 많이 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박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피검사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정밀 검진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정밀 검진이 분석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분석의학이 맨날 탈레반 때려잡는 겁니다. 잡았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너무 쉬운데, 치료 방법이 너무 쉬운 데 있었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식사를 바꾸고, 그걸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많아요. 자, 약을 우선 버리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약을 가지고요, 증상을 해소하는데, 그 증상은 뭐다?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통증에 진통제 쓰고, 염증에 소염제 쓰고, 혈압에 혈압 강화제 쓰고, 혈당에 당뇨병에 인슐린 쓰죠. 그거 쓰면 즉각은 해결이 돼요. 즉각. 그런데 병이 나았느냐? 나중에 보니까 병이 하나도 안 나. 불치예요, 불치. 평생을 병원에 다니는데 평생 약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 치료로 넘어오자. 제가 이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는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완전히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다. 완치. 어떤 병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고혈압을요, 여러분이 제일 국민병, 국민약이 고혈압약이고 국민병이 고혈압병인데요, 고혈압을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요거 다 아까 보셨나요? 우리가 왜 이런 병이 생겼냐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우리 한국의 옛날 선조들이 고혈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들은 우리 현대를 조금 맛봤어요. 현대시대 조금 사셨거든요. 조부모 이전 세대는 고혈압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은 전형적인 부자병이거든요. 부자병, 이 선진국병입니다. 이거는 선진국에 밖에 없는 병이에요. 저 북한에 없어요. 고혈압, 고지혈증은요, 우리 같은 민족이고 DNA가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잘못됐다, 이제 가족력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북한에 없는 병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없어요. 암, 당뇨 이런 거 없습니다. 쉽게 먹고 아주 편리하게 주변에서 그냥 바로 구입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조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이걸 먹어요. 이걸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외식, 밖에 나가서 먹는데 내가 만들기 번거로우니까 사서 먹어요. 그냥 돈 주고 사서 먹어요. 설거지하기도 번거롭고 만들기도 번거롭고 식재료 사오기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식당 가서 먹어버려요. 자,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병이 쌓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자연이 만들어준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 질서. 자연의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 음식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여기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요즘은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엄청나게 그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편리해졌죠. 근데 가정집에도 이젠 주방이 없어진답니다. 전부 배달해 먹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먹거든요. 이게 잘못된 식문화예요. 뭐냐면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먹는 거죠.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가 힘써서 뭘 하지 않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밥을 하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려야 돼. 밥상 차릴 때까지. 부뚜막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쇠가마가 무쇠솥이잖아요. 그게 달아오르려면 한 20-30분 걸려야 돼요. 거기다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먹는단 말이죠. 먹을 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 질서를 깨뜨립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단 말이죠.
이 화학 농약,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80%가 GMO인 거 아세요? GMO. 여러분들 암이 생기는 이유,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GMO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식품의 지금 80%가 GMO라고 합니다. GMO가 뭔지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원래 자연스러운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마토를 먹다가 토마토가 떨어지잖아요. 토마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토마토가 나와요. 예, 오이나 가지나 다 마찬가지고요. 사과배도 마찬가지고, 과일과 채소가 우리가 먹다가 씨앗을 떨어뜨리잖아요. 그 씨앗이 땅속에 저절로 다음에 이제 그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요즘 씨앗은요 일회성 씨앗이에요. 전부 일회성입니다. 그 한 번 써먹고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그걸 또 사야 돼요.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전 세계 씨앗의 88%를 다 흡수해버렸어요. 우리의 전통 종자, 토종이라는 토종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라졌는데 그게 80%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옥수수, 찰옥수수가 좋은 거래. 우리 옛날 전통 찰옥수수가 아니에요. 재배를 강원도에서 했을 뿐인데요. 그 씨앗은요, 몬산토에서 들여온 겁니다. 미국 몬산토. 사온 거예요. 그 옥수수를요, 옥수수 심어보세요. 옥수수 알 빼서 심어보세요. 싹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요, 여러분 산 음식, 죽은 음식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의사가 이런 책을 씁니다. 왜 음식 얘기를 쓸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최고 석학이 이런 책을 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죽은 걸 먹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먹고 있어요. 그게 육식이에요. 계란도요, 우리가 옛날 계란은요, 닭이 알을 품으면요, 다 병아리가 까놨는 계란을 먹었어요. 요즘 계란, 그런 병아리가 까놨는 계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양파가 있잖아요. 이거 안 먹고 오래 둬보세요. 싹이 나옵니다. 냉장고 안에서 싹이 나와요.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죽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다 죽은 음식인데, 여러분 감자도 오래 또 냉장고나 어디 선한 데 놔둬보세요. 싹이 올라와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이, 쌀이, 흰 쌀 보세요. 백미는요, 물에 불려도 싹이 안 올라오죠. 왜? 씨눈이 없어요. 근데 현미는요, 물에 불리면 씨눈이 올라와요. 그게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음식을 먹자. 산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식물. 밥도 여러분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저 뒤에 보시면 잡곡적인 60가지가 있어요. 현미 잡곡밥을 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제가 계속 지금 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밥이 잘못 먹어서 자연의 기후를 어기면 염증이 된다는 겁니다. 과하게 들어오면 일단 과잉되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염증이 되더라는 거죠. 염증. 그 염증이 만 가지 병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항생제, 식품 첨가물, 어마어마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인스턴트에는. 맛있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은요, 그건 벌써 전부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정제, 설탕, 백미, 밀가루, 쌀도 전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죽은 쌀이에요. 죽은 쌀. 싹이 튀어나오는 쌀. 그래서 발화 현미를 먹어야 된다. 또 발화 하지 않아도 돼요. 현미 드시면 돼요. 살아있는 거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이렇게 정제하기 때문에, 도정을 하고 이렇게 정제하기 때문에, 이 설탕도요, 저기 남미에 가면은 그 사탕수수 농장에, 브라질이 어마어마한 사탕수수 농장, 거기에 옛날에 스페인이나 영국 그 식민지 때 아프리카 흑인들 갔다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이 있거든요. 그 흑인 후예들이 지금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사탕수수만 먹거든요. 하루에 사탕수수 농장에 6,000호동을 합니다. 땡볕에서. 수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사탕수즙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 사탕수즙이요, 거기서 설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탕수 대를 그냥 짜가지고 그냥 씹어도 먹고 그 즙을 짜서 마시면 절대 당뇨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제한 설탕을 먹으면 다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는요, 이 설탕이 주범입니다. 백미와 설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밥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먹으면 여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진짜 좋은 영양소는 식이섬유라는 건데, 식이섬유가 없어요. 이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제로예요. 칼로리가 제로인 것이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좋은 영양소인데, 우리는 칼로리가 높은 것만 먹었죠. 높은 것만 지금도 찾아서 먹습니다. 왜? 병이 생기면, 여러분들 고혈압이 생기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더 좋은 걸 찾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고기를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더 좋은 빵도 먹어야 되고,
더 고칼로리, 고단백, 고영양질의 식품을 먹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기운 없는데 좋은 걸 많이 먹어야지. 이건 단순 상식이에요. 단순 상식은 탈레반이 나쁜 놈이니까 탈레반 때려잡아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성공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고혈압을 서울대 의과대학 유태호 교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발뒤치기도 못 가는 사람이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 대단합니까? 병을 고쳤으니까. 이분이요, 모든 질병은 완치되더라. 고혈압, 그건 병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야 완치된다고요? 병원 믿지 말고 건강진단 믿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믿고 몸을 바꾸세요. 뭘로? 음식으로. 음식으로 우리 몸이 다 변질되고 잘못됐어요. 독소로 다 찌들었어, 우리 몸이. 몸을 바꾸니까 질병은 완치되더라. 약은 필요 없다. 약부터 끊으세요. 이분이 책의 첫 페이지에다가요, 평생 약을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질병을 완치할 것인가. 약 복용하면 질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3끼 드시는데요, 너무 많이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의사.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이에요. 하루 3끼가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그때 아침이 되니까 아침 먹고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먹고 배는 안 고픈데 쓰지는 않았는데 연소는 안 시켰는데 휴일이나 명절이나 일하는 날이나 일 안 하는 날이나 하루 3끼 다 드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걸 더 많이 드시려고 해요. 영양이 과잉되는데 다 영양제를 이렇게 잔뜩 드시고 계세요.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A, 비타민, 복합 비타민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 거기다 오메가3 드시고 칼슘 제제 드시고 철분 제제 드시고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우리가 먹는 영양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양이 과잉됐는데 자꾸 더 과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쌓여요. 몸에 열이 쌓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과식이 염증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고혈압도 만들고 고지혈증도 만들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도 만들고 많은 병들을 만드는데요. 새끼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무조건 줄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약은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했으니 내 주치의는 서울대 박사야. 내 주치의는 세브란스 박사야. 세브란스 박사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야. 우리나라에서 권위자가 나를 지금 관리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다니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약 먹고 있잖아요. 그분이 고쳤습니까? 못 고쳐요. 의사는 원래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병 고친다 그러면 그거는 넌센스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자체가 넌센스예요. 병은 내가 만들어 놓고요, 의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 의사가 고칩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래서 평생을 병을 달고 살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약이 점점 오히려 늘어난단 말이죠. 병이 늘어나요. 왜요?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약이 독약이었다는 거죠. 독약.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30명이 모여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읽어볼 시간 없으시죠? 그리고 별로 읽어볼 마음도 없으셔. 제목만 보시고 그림만 보시면 압니다. 그림만. 그림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미끼를 문 물고기 신세가 됐어요. 우리는 낚시에 걸렸습니다. 이걸 먹었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이거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약은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단호하게. 자, 그래서 고혈압 얘기, 닥터 얼리 윌리엄스라는 분, 여러분 이제부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공부를 좀 하시면 압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고혈압, 당뇨에 걸렸습니다. 병 덩어리가 됐어요. 자기가. 이분이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외과에 자기가 배운 거는 전부 수술하고 약 쓰고 수술하고 약 쓰고 이거예요. 이거를 42년을 했어요. 나았느냐? 환자 한 사람도 안 나았고 자기 몸에 자기 병도 못 고쳤다. 이제 회의감을 느꼈어요. 이분이. 내가 배운 의학이 뭐지? 내가 뭘 배우고 내가 뭔 짓을 했지? 내 몸의 병도 못 고치고 환자도 하나도 나은 사람이 없어. 수술하고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 자연치유를 한번 해보자. 누가 권유를 했어요. 그래, 자연치유는 이 자자도 몰라. 이 사람은 외과 의사니까. 영국의 에든버러 의과대학, 이거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인데요. 아니, 내가 배운 의학이 최고의 의학이야. 수술하면 다 낫는다. 약을 쓰면 다 좋아져. 근데 다 그때뿐이죠. 좋아는 지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말기암, 그것도 말기 전신전이 됐어요. 이젠 죽어야 돼요. 6개월 남았어요. 네?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죽었을까요? 자기가 배운 의학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안 낫고 환자도 하나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느 순간 탁 깨달았는데 어떤 분이 자연치유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트레킹 맨날 맨발로 걷고 이분이요 채식을 바꾸고서요. 채소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채소로 바꿨어요. 먹던 고기, 계란, 우유, 생선을 다 버리고 동물식. 이분들은 치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된장 먹듯이 치즈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고 채소를 먹으니까 암도 나아버리고 고혈압, 당뇨는 식은 죽 먹기더라 이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치료법을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냐. 외과 수술만 엉뚱하게 하고 맨날 약 처방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쓴 책인데요. 줄이고 비우고 버려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이 세계적인 명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얼리 윌리엄스라고. 이분이 한 말이 보세요. 현대의학을 버리고 나니까 내가 진정한 명의가 되더라. 자기 병도 다 나았어요. 말기암인데 다 나았어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요. 여러분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가지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줄여라. 뭘 줄여라? 밥을 제발 줄이세요. 세 끼 먹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저는 한 끼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끼 먹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세 끼 다 먹어도 기운 없는데. 저녁을 많이 먹고 간식 먹어도 기운 없는데. 영양제 잔뜩 먹어도 기운 없는데 더 좋은 영양제 지금 찾고 있어요. 승산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이죠. 바꾸셔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줄여보세요. 여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줄여보신 분들은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줄였는데 어떻게? 저녁을 금식을 했는데 기운이 더 난다. 기운이 더 나더라.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침 맞읍시다. 줄이면 낫는다. 그리고 비워라. 뭘 비워라? 장을 비우고 위를 비우고 위와 장을 비워보세요 한번. 우리는 너무 많이 채워넣기만 급급해. 너무 많이 채워넣었어. 그래서 과식을 했는데요.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류가 종말한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십 년 평생을 연구해서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과식은 종말을 부른다. 종말이 뭐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 손자들도 다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건강하십니까? 자녀분들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이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 문제예요. 아까 보세요. 젊은 청년들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정신병이에요. 질병이 걸렸어요. 이게 장병이고 음식병이에요. 육식이 만든 병이에요. 육식이 만든 병.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와 장을 버려라. 우울증 공황장애 다 없어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가 없어지고요. ADHD, 아이들 ADHD도 없어집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고기를 먹여야 되지 않느냐. 여기 젊은 분 오늘 안 계시네. 젊은 분들이요. 어린 애들 키우는 애기 엄마들요. 애들 꾸역꾸역 먹여. 우유 먹어야 키가 큰데 우유를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튀겨서 그것도 계란을 먹이고 맨날 육식만 먹여요. 점점 더 안 커요. 안 커요. 제가 우리 애들 셋인데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하나도 안 먹이고 키웠어요. 키웠는데요. 반에서 키가 제일 커. 그 반의 엄마들이요. 키가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제가 키가 제일 큰 애.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컸지? 제 아버지 엄마가 큰가? 그걸 보니까 제 아버지 엄마가 한의사래. 그래 한약을 먹어서 크구나.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우리 애 좀 한약 좀 써주시라고. 우리 애들 한약을 먹이죠. 제가 많이 먹였어요. 근데 한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기를 안 먹여서 큰 거예요. 우유를 안 먹여서 큰 거예요. 그 학부모 모임에 가면 제가 키가 그냥 보통 키예요. 다 키가 커요. 아빠들이 180 넘어. 엄마들도 쭉쭉 아주. 그런데 애들이 키가 안 커요. 보면 예의 없이 고기를 꾸역꾸역 먹여. 옆으로만 퍼져. 통통해요. 좋은 말로 통통하죠? 비만이에요. 비만. 애들 전부 비만 만들었는데 키가 안 커요. 우유를 그렇게 먹이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우유 많이 먹는 순서대로 세계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우유 많이 먹는 나라 순서대로 골다공증이 많아요. 질병이 많고. 그래서 다 버려라. 잘못된 그 생각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 버려요. 제가 그래서 키가 좀 크게 한약 써도 그 애기 엄마들 오면은요, 고기부터 끊으세요. 어떻게 고기 안 먹이면 애들이 성장해? 아니, 고기 먹였는데 성장이 됐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끊어봤습니다. 세상에 1년 만에요. 그 몇 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크던 키가 1년 만에 추월해요. 저 앞에 서 있던 애가 저 뒤로 앉아요. 키가 푹푹푹 커요. 자, 버리면 낫는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장과 위를 비워야 됩니다. 식사와 육식, 특히 육식입니다. 이 밥이 잘못된 거는 육식이에요, 육식. 제가 지금 육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식은 웬만큼 많이 먹고 과식해도 병이 안 생겨요. 육식은 너무 많이 하면요, 동물성 단백질이 왜 나쁜지는 제가 그것만 설명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아주 좀 빨리 얘기하는 편인데, 자, 단백질이요, 여러분이 자연의 규율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질서. 이건 조물주가 만든 겁니다. 신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엄마의 모유예요. 엄마 모유에 단백질이 7%가 들어있습니다. 7%. 우유는요 100g에 단백질이 3g이 들어가 있어요. 콩에 100g의 우유가 단백질이 45g이 들어있는데 콩을 안 먹어요. 예?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며요. 육식, 고기보다요 이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육식을 왜 먹는가 봤더니 입맛 때문에 먹는 겁니다. 이게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고기를 먹는다 그런 분 계세요 지금? 나는 단백질 부족해가지고 병이 생겨서 그거 고치려고 지금 난 고기를 먹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입맛 때문에, 식탐 때문에, 미각 때문에, 식욕, 식탐 때문에 먹어요. 왜? 고기를 안 먹어보니까 단백질 부족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버드에서 벌써 반세기 전에 발표한 사실입니다. 하버드에서 그냥 발표하지 않죠. 수십 년을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설탕, 잼, 젤 이런 건 가공식품이죠.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여긴 단백질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당분만 빼서 응축시킨 거니까. 이런 거를 과도하게 먹는 경우 빼고는 단백질 부족이란 그런 채식은 없다. 채식만 먹어도 단백질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채식을 먹는다고, 채소, 과일 먹는다고, 쌀밥 먹는다고 단백질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쌀밥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는가 봤더니 8%나 들어있는데, 우리가 먹는 쌀이 무슨 쌀이에요? 죽은 백미를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현미를 먹는 게 아니고, 현미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쌀을 먹는 겁니다. 왜? 맛있으니까. 넘기기 편하고 부드러우니까. 아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 말에 어폐가 있으면요 바로 손 들고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자, 어쨌든 엄마 모유에 7%밖에 없어요 단백질이. 왜 신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아기가 뭔가 영양이 부족해야 돼요. 예? 우리 인류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황인이든 평균적으로 7%, 8%, 5%에서 8% 사이가 들어있답니다. 모유에. 우리는 다 그걸 먹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아기가 1년에요. 1년에 갓난 아기가 1년만 지나면요 키가 2배, 몸무게가 3배가 큽니다. 단백질이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아기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몸이 계속 불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자꾸 몸이 불어나는데 그건 지방이죠. 살이 찌는 거죠. 어서 오세요. 살 찌는 거죠. 그거는 단백질이 키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빈자리에 조금 앉으세요. 자리 있나요, 실장님? 여기 조금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네, 사이사이 앉으세요. 잠깐만 계세요. 장로님 여기 앉으시면 되겠다. 자, 모유에 7% 들어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이 만든 거예요. 조물주가 만든 겁니다. 이거 먹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요만큼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현미만 먹어도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백미만 먹었습니다. 흰 밀가루 빵만 먹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백미에는 단백질이란 없어요. 순단당류입니다. 그것도. 다당류를 먹으면 또 괜찮은데요. 단당류예요. 단당류. 단당류는 뭡니까? 지방이에요. 지방. 이거 지금 지방 여기 안 썼네요. 고혈압, 고지혈증이요. 고지혈. 이게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피 속에,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더라. 그게 고지혈이죠. 지방이 주범이에요. 지방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의 범인이 있습니다. 지방 잡아야 돼요. 지방. 여러분들이 공통이에요. 아,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몸이 날씬하고 말이지. 나는 고혈압 없는데. 아니에요. 나는 관절염 때문에. 그거 다 지방이 원인이에요. 지방이 많으면요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지방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이거든요. 저 육식을 많이 하면요, 이 책이 세계 최고의 의사가 쓴 책 아닙니까? 예? 이 책이 지방이 범인이다. 이것만 잡아라. 무슨 병명 상관없다. 고혈압이고 당뇨고 고지혈증이고 지방간이고 무슨 간병, 콩팥병 아무 상관이 없다. 암도 다 지방만 잡으면 되더라. 충분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죠. 자, 그래서요, 백미는 지방이에요. 지방. 백미밥은 지방 덩어리예요. 근데 정부가 얼마를 권장합니까? 20%를 먹어야 된다고 정부가 권장을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아기 때도 7% 8%면 되는데 우리는 성인인데 20% 먹으래요. 실제 얼마나 먹느냐? 실제 여러분들이 70% 80%를 드시고 계세요. 요 50%는요. 저 같은 채식 인구가 많은데 평균이에요. 평균. 전체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요. 식사에 문제가 있는데요. 고혈압이 병이냐 보니까 병이 아니더라는 거죠. 식사를 잘못해놓고 그 결과물로서 생긴 게 고혈압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또 석학입니다. 이 책 쓰신 분이 40년 이상 10만 명을 치료한 의사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근데요, 이분이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 50년 지났죠. 반세기 동안에 10몇만을 치료한 의사가 쓴 책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고혈압이 병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 쏟고 있는 겁니다. 독약에 쏟고 있는 겁니다. 독약을 계속 처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병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 덩어리가 됐습니다. 병의 천국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 한 사람 몸에 병이 최소 10가지가 있습니다. 최소. 나는 요거 한 가지만 있어. 요거 한 가지만 고쳐주세요. 요거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암이니까 암만 없으면 돼? 아니에요. 암 환자는 오장육부 다 나쁩니다. 다 나빠요. 고혈압이 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혈압약을 버려라. 아, 나는 30년 됐는데 그래,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나는 그래, 끊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좀 끊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탁 끊을수록 좋아요. 왜냐? 독약이었다고요. 그걸 수십 년 동안 먹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얘기 꼭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심장에서 나올 때 혈관이 굵은 혈관이죠. 그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인공혈관을 집어넣어요. 예. 근데 이 모세혈관 어떻게 합니까? 짜잘한 요 모세혈관들. 자, 혈관의 그림을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그려놨어요. 자, 고혈압은요, 요게 고혈압이에요. 이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인데 요때쯤 되면은, 여기쯤 되면, 요 지점쯤 똑 자르면 요 그림이 나오죠. 요 그림은 뭡니까? 여기를 자른 거예요. 여기를 자르면 여긴 지방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이건 정상혈관인데요. 자, 이게 문제인데, 지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쌓이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막힙니다.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 2단계에서 오신 거예요. 자, 요때는 증상은 없어요. 요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물론 이 사이에도 스펙트럼이 있겠죠. 점진적으로 조금 쌓여서 여기를 왔는데요. 자, 여기 왔어요. 이제 병 환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현대의학은요, 저와 제가 바라보는 시점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서 치료가 안 돼요. 시점이 어떻게 되냐? 현대의학은요, 이 혈관의 내경을 봅니다. 이게 1cm짜리가요. 여기 1mm가 됐어요. 5mm, 3mm가 됐어요. 그러니까 좁아져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봐요. 자, 좁아지니까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 안에 혈액량은 지금 똑같아요. 피가 줄어든 게 아니고 피는 똑같아. 이 안에 차 있는 피나 요 안에 차 있는 혈액이 똑같다 그러면 관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봐요. 그럼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넓혀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넓혀놓으면 되겠구나. 그게 약을 써서 넓혀놓고 인공혈관을 집어넣어서 확장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심장혈관이 손가락만큼 큰 혈관은, 굵은 혈관은 되는데 모세혈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10만 킬로가 있어요. 10만 킬로. 그 모세혈관 다 인공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게 전부 피를 묽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약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로삼투 확산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포타슘, 소디움 간에 삼투압 조절해 가지고 혈관 안에 물이 유입되게 해 가지고 혈관 일색으로 불어나요.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좁아졌던 게 조금 넓어지니까 약을 써서 조금 넓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아진 게 왜 좁아졌습니까? 이놈 때문에 좁아진 거 아니에요? 요놈. 요 놈이라고 하는 게 범인이에요, 범인. 범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혈관 확장수를 써요. 이거 놔두고, 이거 가만 놔두고, 이건 안중에 없고, 이 노란색 지방, 고지혈증이라며요. 지방은 안중에 없고요. 피를 묽게 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요. 일시적으로 혈압이라는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탈레반 때려잡는 거죠. 탈레반 때려잡는 거. 오늘 약을 쓰면 오늘 혈관이 확장되면 오늘 혈압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오늘이 아니에요. 약을 써서 혈압이 떨어지면 딱 2시간 갑니다. 2시간. 효과가 많이 가야 4시간 걸려요. 4시간 이후에 혈압 재보세요.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약이 들어가서 작용을 그것도 잘 해야. 근데 우리가 똑같은 약을 30년 먹잖아요. 약이 하나도 작용을 안 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똑같은 약이, 똑같은 자극이 가해지면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가 맛있는데 계속 먹어보세요. 맛없어요. 다른 걸 바꿔야 돼요. 향수? 꽃밭에 가서 야 꽃향기가 좋아. 1시간만 있어보세요. 꽃향기를 못 느껴요.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자극이 계속 가해질 때는 우리는 그 수용체를 인지를 못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약을 계속 쓰죠. 그 약을 점점점 증량을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꿔요. 다른 약으로. 혈압약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 약 저 약 계속 바꾸는데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만 급급해요. 우리는 뭘 없애야 됩니까? 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든 주범인 지방을 없애자. 지방을 없애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놈이 만든 거다. 이놈. 내가 하루에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병은 걸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모르고 만드셨죠. 무의식간에. 몰랐으니까 만드신 거죠.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의학은요. 이거 혈압만 떨어뜨리면 돼요. 꼼 잡는 게 매라고. 병은 못 고쳐도 혈압은 떨어집니다. 약 쓰면. 왜? 혈관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게 능사예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원인을 없애야죠. 지방을 없애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의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해야 돼. 이 사람이 환자가 나를 찾아왔으니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명예가 있고 의사로서 근데 이게 사실은요. 알고 보면 돈의 문제입니다. 지방 없애는 건 돈 안 들거든요. 오히려 돈 남아요. 여러분 식사를 줄여야 되니까. 줄여보세요. 돈 남아요. 제가 계속 그래서 저녁 금식 하세요. 1일 1식 해보세요. 단식 소식 해보세요. 하시면 이거 지방이 금방 소멸되거든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 수뇌부를 제거해가지고 근본을 없애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목표를 둬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달라요. 일시적으로 혈압만 떨어지면 된대.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에 홀딱 반했어요. 약을 써서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 매일매일 떨어뜨려도 매일매일 똑같고 점점 병은 나빠지는데도 속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았죠. 요걸 없애면 되는데 이거는 돈 안 든다니까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는 확장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돈이 들어요. 현대의학은 돈이 드는 쪽을 선택해요. 비용 지불을 하고 시술을 받죠. 약을 쓰죠. 근데 혈압약은 여러분들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죠? 내가 내는 돈은 어서 오세요, 권사님. 약국에 가서 그냥 약을 사 드시는데 한 몇천 원이면 한 달분 사요. 병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공단에서요 어마어마한 돈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병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병원이 계속 현대화되고 계속 새로운 장비, 새로운 병원, 새로운 건물, 병원 건물이 점점 커져요. 대한민국처럼 약을 많이 남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돌아봤지만 몇 개 나라 돌아가 봤어요.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예. 그런데 그게 다 의료 선진국들이에요. 약을 이렇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약을 이렇게 남용하지가 않아요. 약에 제일 많이 의존하는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약을 제일 많이 처방하는 의사 대한민국 의사들이에요. 왜냐? 한국은요. 행위별 수가제라는 의료정책을 쓰는데 이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미 이거 의료정책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새로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도 계속 공약을 하고 하는데 이 국회 법사위에 보면은 의료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 의료정책위원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의사 출신들이에요. 70%가. 의사들이 왜 병원에 앉아 진료를 하지 왜 정치에 나갑니까? 왜 여의도에 가가지고 왜 국회의원하고 앉아있어요? 자기네 밥그릇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약 처방하는 거 너무 과오남용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법률로 지금 다 발의가 돼 있는데도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거기 의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야. 이거 통과시키면요 의사들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으면요 병원이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이요 의료계의 70%를 먹여 살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 먹고 있으니 평생 충성단골이에요. 충성단골. 이제 바꿔보셔야 되죠. 근데 그래서 좋아지거나 나아지면 평생 단골 해야죠. 평생 단골 해서라도 내가 좋으면. 근데 그 약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이요. 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이거 보세요. 다 약사들이 쓴 책입니다. 진짜 양심 있는 의사 약사들이 이런 책을 써요. 약을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약은 뿔난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 같은 거.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먹어서 오늘 파괴되는 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오늘 먹어서 오늘은 좋은 것 같죠?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은 독약입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이 책이 여기 수십 수백 권이 있어요. 약은 독약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약이 100%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써야 돼요. 응급 상황. 여러분들은 응급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다가 응급 상황에 맞닥뜨릴 일이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에 의존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고혈압. 고혈압 병이 아닙니다. 당장 약을 버리십시오.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장 버리십시오. 왜요? 나쁜 약이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드셨으면 됐어요. 충분히 드셔보셨고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말해줍니다. 이미 말을 다 해줬어요. 우리 몸이 답을 줬습니다. 안 낫는다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 많이 걸으세요? 주말에? 예, 요 주말은요, 여러분 요 주말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병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연치유, 자연치유. 자꾸 제가 자연을 떠드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해를 못 봐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깁니다. 해를 봐야 햇빛을 쬐야 됩니다. 아, 햇빛이 자외선이 나쁘다던데. 자외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외선이 해로운 점은 1%. 자외선이 99%가 좋은 점이 있는 거 아세요? 햇볕에, 그리고 햇볕에 많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 많은 종류의 광선들 중에 자외선은 하나일 뿐이에요. 좋은 빛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외선이 나쁘다고, 햇볕에. 여러분, 매주 쓰는데 장 담궈야 되는데 곰팡이 난다고 장 나쁜 거예요. 장 안 담그시면 여러분 굶어야 돼요. 우린 장 담궈 먹잖아요. 여러분 다 곰팡이 난 매주에서 우리가 장을 담궈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계속 곰팡이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의사가 여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야, 제가 그 사람한테 좀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좀 하고 싶은데, 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어때요? 된장, 간장만큼 나쁜 음식이 없대. 왜요? 아플라톡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플라톡신. 여러분, 아플라톡신이 뭐예요? 간암 발암 물질이에요. 암을 만드는 발암 물질이 1급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 들어보셨죠? 아플라톡신이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 전통 된장, 간장에 있어요. 있다고요. 왜 있습니까? 곰팡이 때문에. 그 곰팡이의 부산물이, 곰팡이라는 그 균이 배설한 배설물이 아플라톡신이에요. 그 우리 선조들이 다 암에 걸려서 죽었어야 돼요. 된장, 간장이 얼마나 좋은 발효식품인데. 그게 곰팡이가 필 때 고기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요, 된장, 간장 속에는 없어요. 그건 이미 다 발효가 돼가지고 마지막 최종 산물이 여기 나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곰팡이가 있었대. 그래서 된장, 간장은 먹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만 보고 자꾸 이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칩을 해버리는 겁니다. 된장, 간장 여러분 드셔야 되고요. 저는 어제도 된장물 낮에 한 몇 잔 마셨는데요. 어떤 에너지도 부족하지 않고 영양소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된장, 간장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너무 짜고 지금 요즘에 먹는 우리 콩이요. 유전자 조작 콩이에요. 우리가 먹는 콩이 두부의 콩, 콩나물의 콩, 된장의 콩이요. 여러분, 나는 저 강원도에서 국산 콩 좋은 걸 내가 아는 지인한테 사다가 그분이 직접 농사진 걸 사다가 내가 먹으니까 내가 좋은 거래요. 그 종자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 몬산토가 만든 겁니다. 유전자 조작한 겁니다. 80%가. 공시를 받고 예. 그래서 진짜 저 시골에 농사지어서 집에다가 옛날엔 종자를 매달아 놓고 그걸 또 심고 해서 그 토종이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런 토종 종자에서 농사지은 콩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고요? 저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콩을 좀 구해보려고 못 구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콩을 안 먹어야 돼? 된장 안 먹어야 됩니까? 드셔야 돼요. 고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육식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치즈 드시는 것보다, 계란, 우유, 생선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대는요. 다 오염됐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요. 물이 오염되어 있고요. 바다가 다 오염되어 있고요. 예, 공기까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까지. 마스크를 다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득실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 미세먼지가 득실거리고 플라스틱 먼지가 득실거리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사회적인 문제 다른 데로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고혈압이라는 병을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병인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요, 관이 좁아지면요, 세포로 혈이 못 가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세포를 살리려고 우리 심장이 막 박동수를 올려가지고 압력을 높여놓은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 몸의 치유 기전이라는 거죠,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진 것은, 높을 고자, 이 높아진 것은 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이겨내고자, 극복하고자 우리 몸이 저절로 혈압을 높여놓은 겁니다. 안 높여놓으면 우리가 죽었어요, 벌써. 사망했습니다. 왜요? 세포가 죽으니까. 세포에 피가 못 간다니까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요. 여기서 더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면 어떻습니까? 그게 뇌경색, 심근경색입니다. 경색이 와서 쓰러져요. 경색이 와서 쓰러집니다. 요게 막히면 쓰러지죠. 근데 그분들도 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요 지방을 빼지 않고, 배가 볼록한 요 지방. 배가 볼록하면 그분의 혈관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혈관도 비슷해요. 지금 요 정도 이상이에요, 지금. 근육이 없으면요, 이게 지방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고 식사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저는 지방을 보고 있는데 의사는, 현대의학은 이 관의 굵기만 봐요. 아, 좁아졌으니 병이 생겼네. 그건 넓혀놓자.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저는요, 아, 좁아진 게 누가 좁게 만들었는지를 봐요. 누가 좁아지게 만들었습니까? 그 주범, 장본인, 범인을 봅니다. 범인. 좁아진 거는 뭐다? 결과예요, 결과. 그게 병이에요. 범인, 원인은 뭡니까? 지방이라고요, 지방. 지방을 없애면 됩니다. 고혈압? 완치된다. 여러분, 고혈압이 완치된다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치된다? 약 먹고 약 없이.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제가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은 3개월까지 가지도 않아요. 3개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건 맥시멈이에요. 이분은 자기 몸, 자기 고혈압을 고치고서 이렇게 했는데 언제 나는지 사실 몰라요. 검사를 3개월마다 하거든요. 예? 그 3개월 뒤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고혈압이 없어졌더래. 그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이 시간을 잡은 겁니다. 고혈압 한 3주면 사라져요. 우리 선생님께서 약을 끊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가실 때 제가 이런 종이를 한 장 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 요거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한 3일이면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딱 3일만 눈 감고 해보세요. 믿자 본전이죠. 3일 안에 혈압 약을 끊으면 쓰러진다 그랬죠, 의사가. 3일 안에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한 석 달쯤 약 안 먹고 이 원인 안 바꾸고 원인이 그대로 두고 육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약 안 드시면 한 3개월쯤 지나면요, 혈압 200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위험해져요. 3일 안에 쓰러질 확률은 없습니다. 희미해요. 그러니까 3일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3일만 한번 약을 끊고 한번 해보세요. 정상이 되나 안 되나. 최소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세요. 약 드실 때보다 훨씬 더 혈압이 좋아집니다.